요즘 자동차 산업 여러 가지로 쉽지 않죠. 예, 특히 직원분들이 바쁘신데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 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초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품질 경영 교육을 계획하고 제대로 진행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스탠다드 경영 컨설팅은 27종의 핵심적 우리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품질 경영 가장 핵심 교육을 진행하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27가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빠르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품질 경영 그러는데 기업에서 왜 품질 경영이 중요한지 인식 강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2번, 저희들이 품질 경영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의 품질 문제 제로화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는가? 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3번, 글로벌 품질 경영 규격 IATF 16949, 자동차 산업의 필수 규격이라고 볼 수 있는 IATF 16949 규격의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4번, 이런 IATF 16949 규격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될 텐데 그 활동 중에서 내 부서 또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5번,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했으면 내 업무들을 우리는 계획하고 진행하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해서 조치 활동을 해나가는 PDCA 사이클을 돌려야 되겠죠. PDCA 개념을 소개해 드립니다. 6번, IATF 16949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대단히 나쁜 품질로 인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시켜 드립니다. 7번, 우리 전사 품질 목표 관리는 품질 부서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목표입니다. 품질 부서가 주관하는 전사 품질 목표에 대해서 우리 각 부서의 직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8번,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활동과 KPI 관리. 이제 우리들은 절차서 시대가 아니라 프로세스 시대로 2000년도부터 이제 프로세스 시대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럼 이런 프로세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핵심인 KPI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9번,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특별 특성을 구분해서 비케어풀한 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 특성에 대한 선정 기준과 선정된 특별 특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소개해 드립니다. 10번, 우리 자동차 산업의 특징은 이런 IATF 16949 규격이 충분하지 못하다 판단된 고객들에 의해서 CSR, 고객 지정 요구사항이 따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CSR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립니다. 11번, 12번, 13번, 우리 개발 단계 안에서 개발 과정에서 양산의 품질 안정화를 추구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지 11번에서 보여드리겠고요. 12번, 우리는 특히 개발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와 효과적인 관리 계획서, 컨트롤 플랜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내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특히 이때는 많은 실패 사례,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겸해서 소개드립니다. 13번, 개발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파일럿과 초도 양산 관리,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14번, 자재창고 우리 제공관리, 완제품 관리, 이런 물류관리 안에서의 품질 경영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번, 우리 검사활동이 폼사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정말 효과적인 검사활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6번, 당연히 시정조치보다는 예방조치 중요하다는 거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 17번, 하이리스크하고 또 특별 특성 공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런 공정에 대한 특별한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8번, SPC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고 SPC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도만 현장에 보이게 되면 하는 기업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SPC 운영에 대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번, MSA, 게이지 R&R이 포함된 개수형, 계량형, 게이지 R&R을 포함을 한 5대 5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번,
설비 고장 방지는 당연한 거고요. 이런 설비로 인한 품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설비 품질 지킴형 설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1번 소모성 공구와 품질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소모성 공구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할 수 있겠는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2번 식별 및 식별 활동, 다양한 기업 내에서 식별 요구되는 활동들과 리스크에 근거한 추적성 유지 관리 활동을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23번 부적가품 관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4번 품질 문제 해결 프로세스, 특히 8D, 각 8D 단계별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5번 리스크에 근거한 외주 업체 관리 활동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공정관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품질 문제를 줄일 수 없죠. 어떻게 하면은 외주 업체 관리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품질 문제 제로화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품질 경영 활동을 소개합니다. 26번 설계 변경, 공정 변경 발생 시에 효과적인 관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번 내부 심사 활동과 경영 검토 활동에 대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7가지 활동을 소개하면서 가급적 사례 위주로, 특히 졸리지 않고 대단히 재미있는 교육, 그 다음에 귀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사의 신입 직원 품질 경영 교육 저희 스탠다드 경영 컨설팅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다드 경영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 볼까요? 1번 깨우침을 드리는 교육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 교육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깨우침을 통해서 아마 즐거움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귀사가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귀사의 상황과 귀사의 제품 공정, 귀사의 프로세스들을 참고하여서 이 교재를 개발 단계에서부터 귀사형 교재로 이렇게 준비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실무형입니다. 사례 위주형. 그래서 너무 이론지향적이 아니라 이 교육을 듣고 나서 바로 현장에서 업무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위주형 교육의 특징을 갖고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